AI한테 지금 내 상황에선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라고 물었을 때 인터넷에 떠도는 뻔한 답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모아둔 자료를 바탕으로 나한테 딱 맞는 답을 돌려준다면 어떨까요?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LLM 위키라는 시스템인데요. 평소 AI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자료를 넣으면 AI가 그걸 읽고 스스로 요약하고 관계 있는 정보끼리 연결하고 업데이트하면서 나만의 지식 베이스, 일종의 두 번째 뇌를 만들어주는 시스템이죠. 지난 영상에서 옵시디언과 헤르메스 에이전트를 연결해서 이 LLM 위키를 직접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그래피파이라는 도구를 더해 볼 겁니다. 이걸 더하면 대량의 자료를 에이전트로 하나하나 정리시킬 때보다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제 위키 옆에 참고 자료를 쌓아둘 수 있는데요. 그만큼 위키가 다루는 자료의 폭도 한층 넓어집니다. 그래피파이가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내는지는 뒤에서 직접 보여드릴 건데요. 그 전에 먼저 그래피파이가 뭔지부터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요즘 실제 업무 환경에서도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 헤르메스 에이전트 같은 AI 도구를 쓰는 일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프로젝트가 커지고 복잡해질수록 에이전트에게 넘겨주는 코드 파일이나 문서, 논문 같은 자료도 함께 방대해집니다. 문제는 컨텍스트 윈도우라고 부르는 AI가 한 번에 다룰 수 있는 정보의 양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 컨텍스트 윈도우가 꽤 넉넉해졌지만 대규모 자료 앞에서는 여전히 부족하죠. 그래서 에이전트는 자료를 통째로 올리기보다 필요한 부분을 그때그때 찾아 읽는 식으로 움직입니다. 마치 두꺼운 책에서 필요한 내용을 찾을 때 첫 장부터 다 읽지 않고 목차를 보거나 색인에서 키워드를 찾아 해당 페이지만 펴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에이전트도 전체 자료를 다 읽는 대신 검색해서 관련 있는 파일만 골라 열어보는 식으로 필요한 부분만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자료가 커질수록 이 과정에 비용이 많이 들고 자료들 사이의 연결을 놓치기도 쉽습니다. 그래피파이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무료 오픈소스 도구예요. 하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흩어져 있는 자료를 AI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지도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게다가 다룰 수 있는 자료의 종류도 다양한데요. 소스 코드는 물론이고 마크다운 문서나 PDF, 스크린샷, 심지어 시스템 구조를 그려놓은 이미지 다이어그램까지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그냥 모아두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정리해서 하나의 지식 그래프로 엮어내는데요. 이렇게 만들어두면 AI가 이 내용이 저 내용과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하고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우리가 궁금한 걸 물었을 때 그 지도를 따라가며 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가 수만 단어에 달할 만큼 방대해도 AI가 매번 전체를 다 훑지 않고 이 지도만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특히 코드베이스처럼 크고 복잡한 자료에서는 들이는 비용을 크게 아끼면서 전체 구조의 큰 그림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실 그래피파이가 가장 빛을 발하는 건 코드베이스인데요. 오늘은 비개발자분들도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코드가 아니라 평소 우리가 접하는 기사나 문서 같은 자료로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코드는 아니지만 대량의 자료를 빠르게 정리한다는 핵심은 똑같이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럼 그래피파이가 어떻게 이 일을 해내는지 살짝만 안을 들여다볼게요. 그래피파이는 자료의 종류에 따라 처리 방식을 나눠서 지도를 그립니다. 먼저 소스 코드는 트리시터라는 도구로 처리해요. 코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구조를 그대로 읽어내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이 과정엔 AI가 전혀 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컴퓨터 안에서 코드의 구조만 그대로 뽑아내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고 결과도 항상 일정하죠. 코드가 외부로 빠져나가지도 않고요. 그래피파이가 코드를 빠르고 저렴하게 다루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 문서나 PDF, 논문, 이미지 다이어그램처럼 사람이 읽는 자료는 클로드 같은 AI가 직접 내용을 읽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어떤 개념과 이어지는지를 해석해서 지도에 담습니다. 다이어그램 같은 그림은 AI가 이미지를 보고 이해하고요. 이렇게 양쪽에서 뽑아낸 정보를 하나로 합친 다음 자주 엮이는 것끼리 묶어서 커뮤니티라는 덩어리로 정리합니다. 한 가지 특징은 보통 이런 작업엔 자료를 잘게 쪼개서 저장한 다음 질문과 비슷한 조각을 찾아오는 방식이 쓰이는데요. 그래피파이는 자료를 잘게 쪼개 비슷한 걸 찾는 대신 어떤 내용이 무엇과 이어지는지 그 연결 자체를 지도로 그려두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 들으면 자료를 정리하고 연결해서 지도를 만든다는 게 지난 영상에서 다룬 LLM 위키랑 비슷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헤르메스 에이전트와 옵시디언으로 만들었던 LLM 위키도 자료를 넣으면 에이전트가 요약하고 관계 있는 정보끼리 연결하고 인덱스까지 만들어줬죠. 덕분에 뭔가 궁금할 때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고요. 게다가 위키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단순히 자료를 정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 관점까지 함께 담아뒀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떠도는 일반적인 답이 아니라 나만의 시각이 반영된 답을 들을 수 있었죠.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위키가 그렇게 잘 정리해주고 내 관점까지 담아준다면 굳이 그래픽 파일을 더할 필요가 있나? 여기엔 이유가 있는데요. 위키가 자료를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건 사실 에이전트가 자료 하나하나를 정성껏 읽고 요약하고 내 관점까지 묻기 때문이에요. 자료가 몇 개일 땐 이게 큰 장점이지만 한꺼번에 수십, 수백 개를 넣으려고 하면 그만큼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들죠. 바로 여기서 그래피파이가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피파이는 자료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정리하고 내 관점을 입히는 대신 큰 자료 더미를 통째로 빠르게 지도로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 둘은 서로 경쟁하는 도구가 아니라 역할을 나눠 쓰면 좋은 도구예요. 내 생각을 담아 깊이 있게 쌓아야 하는 핵심 자료는 위키로, 양이 많아서 빠르게 훑어둬야 하는 자료는 그래피파이로. 이렇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렇게 나눠 쓰는 방식을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마침 그래피파이에는 결과물을 옵시디언으로 바로 내보내는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있어서 이 둘을 한 공간에서 합치는 것도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오늘 만들 건 위키를 그래피파이로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온 내 위키는 그대로 두고 그래피파이로 뽑은 자료들을 더해 별도 참고층을 만드는 거죠. 이번에도 지난 영상과 마찬가지로 옵시디언과 헤르메스 에이전트 데스크탑 앱을 사용해서 시스템을 구현해 볼 건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설치 방법부터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옵시디언입니다. obsidian.md에 접속하신 다음 화면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금 사용 중인 OS에 맞는 다운로드 버튼이 자동으로 뜨는데요. 그대로 클릭해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혹시 떠있는 버튼이 사용 중인 OS와 다르다면 바로 아래 목록에서 직접 골라주시면 됩니다. 설치 이후 옵시디언의 기본 개념이나 사용법이 궁금하시다면 화면 우측 상단에 링크해둔 지난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헤르메스 에이전트 데스크탑 앱인데요. 화면에 보이는 주소로 접속하신 다음 아래에서 자신의 OS에 맞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 설치를 진행해주세요. 설치를 완료하면 이렇게 모델 프로바이더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모델 프로바이더는 쉽게 말해서 헤르메스가 쓸 두뇌를 어디서 가져올지 고르는 겁니다. 하나의 구독으로 300개 이상의 모델을 쓸 수 있는 노스 포탈도 있고 이미 챗GPT를 구독 중이시라면 오픈AI 오어스로 연결해서 별도 API 비용 없이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엔트로픽 오어스 옵션도 보이는데요. 클로드는 맥스 플랜 구독에 더해 추가 사용량 크레딧이 있어야 동작합니다. 이 여러 옵션 중에 자신에게 맞는 프로바이더를 골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헤르메스 에이전트의 기본 개념이나 사용법이 궁금하시다면 역시 화면 우측 상단에 링크해둔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그래피파이를 설치해 볼 차례인데요. 그래피파이의 GitHub 페이지를 보면 설치하기 전에 먼저 파이썬과 UV를 깔아야 한다고 나와 있네요. 둘 다 처음 들으면 생소할 수 있으니 간단히만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파이썬은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그래피파이가 바로 이 파이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피파이를 돌리려면 컴퓨터에 파이썬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UV는 이런 파이썬 프로그램을 손쉽게 설치하고 관리해주는 도구예요. 우리가 직접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UV가 그래피파이를 알아서 깔고 실행할 수 있게 정리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설치를 시작해 볼 텐데요.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잠깐은 터미널, 윈도우에서는 파워쉘이라고 부르는 까만 명령어 창을 사용하게 됩니다. 평소에 안 써보신 분들은 조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지금은 뭔가를 직접 코딩하거나 복잡한 걸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는 명령어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고 엔터만 누르면 됩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이 설치 구간만 한번 넘기고 나면 그 뒤로는 전부 헤르메스랑 평소처럼 대화하듯이 쓰시면 됩니다. 그럼 설치해 볼까요? 맥은 brew install python 3.12 uv 이 명령어 하나로 파이썬과 UV를 한 번에 설치할 수 있는데요. 이 명령어를 쓰려면 먼저 홈브류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홈브류는 맥에서 여러 도구를 명령어로 손쉽게 설치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설치는 간단합니다. brew.sh에 접속하면 홈브류 설치 명령어가 나와 있는데요. 이걸 복사해서 터미널을 열고 붙여 넣어 주세요. 잠시 기다리면 설치가 완료되고요. 제대로 깔렸는지 확인하려면 brew --- 버전을 입력해 보세요. 이렇게 버전이 뜨면 정상적으로 설치된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명령어를 입력해서 파이썬과 UV를 설치해 볼게요. 잠시 기다리면 이렇게 파이썬과 UV가 함께 설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윈도우의 경우에는 파이썬과 UV를 따로 설치해 줘야 하는데요. 먼저 화면의 링크를 클릭해 python.org에 접속한 다음 파이썬 3.10 이상 버전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파이썬 설치가 끝나면 UV를 설치할 차례인데요. 윈도우 검색창에 파워쉘을 입력해서 파워쉘을 연 다음 이 명령어를 붙여넣어 실행해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파이썬과 UV 설치까지 마쳤다면 드디어 그래피 파일을 설치해 볼 차례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명령어를 복사해서 터미널 혹은 파워쉘에 붙여넣어 주세요. 잠시 기다리면 이렇게 설치가 완료됩니다. 그래피파이 설치가 끝났으니 이제 우리가 사용할 헤르메스 에이전트에게 그래피파이의 사용법을 알려주는 스킬 파일을 설치할 차례인데요. 화면에 보이는 이 명령어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헤르메스의 스킬 디렉터리에 스킬 파일과 레퍼런스 파일이 등록되는데요. 이 메시지가 뜨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완료된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피 파일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LLM 위키와 그래피 파일을 함께 사용할 건데요. 그래서 그래피 파일로 빠르게 지도를 그릴 자료들은 기존 로우 폴더가 아니라 로우의 그래피파이 아티클 폴더에 따로 저장하겠습니다. 같은 로우 폴더에 넣으면 이미 정리해둔 자료까지 다시 처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함께 사용할 LLM 위키는 지난 영상에서 구축해둔 걸 그대로 쓸 예정입니다. 혹시 옵시디언과 헤르메스 에이전트로 LLM 위키를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화면 우측 상단에 링크해둔 지난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2026년 코딩 도구 비교에 관한 기사 몇 개를 제 관점과 함께 로우 폴더에 올려두고 에이전트를 이용해 위키층에 정리시켰었는데요. 이번에는 같은 주제의 관련 기사들을 20개 정도 더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자료들을 합쳐서 더 입체적인 답을 끌어내기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이런 목적이라면 기사 하나하나에 제 관점을 더하거나 전부 요약하고 핵심을 정리하고 비교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빠르게 자료를 쌓아두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이번엔 에이전트로 위키층에 정리시키는 대신 그래피 파일을 사용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사들은 지난 영상에서 사용한 옵시디언 웹 클리퍼로 미리 마크다운 파일로 변환해서 로우의 그래피파이 아티클 폴더에 담아두었습니다. 이제 헤르메스 에이전트로 가서 그래피파이로 이 기사들을 지도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차례인데요. 헤르메스 데스크톱 앱을 처음 설치하신 분은 우측 상단 톱니바퀴 버튼을 누르고 워크스페이스 탭에 워킹 디렉토리에 LLM 위키의 경로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헤르메스가 해당 폴더에서 작업을 수행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래피파이 아티클 폴더 안의 자료들을 그래피파이로 그래프로 만들어줘. 지난 영상에서 자료를 넣을 땐 기사 하나하나를 에이전트가 정성껏 읽고 요약했잖아요. 그래서 양이 많아지면 시간이 꽤 걸리는데요. 반면 그래피파이는 이 자료 더미 전체를 한 번에 훑어서 개념과 연결만 빠르게 뽑아냅니다. 그래서 같은 양이라도 더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끝나죠. 잠시 기다리면 이렇게 정리가 완료되는데요. 결과물에 대한 요약과 함께 가장 연결도가 높은 핵심 노드인 간 노드, 그리고 추천 질문까지 정리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출력물로 그래피파이 아웃 폴더 안에 3개의 파일이 만들어진 게 보이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graph.html은 그래피파이가 만든 지도를 브라우저에서 바로 열어볼 수 있는 파일입니다. 잠시 뒤에 이 파일로 그래프를 직접 띄워볼 텐데요. 개념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눈으로 쉽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 리포트.md 파일은 이번에 만든 그래프를 요약해준 리포트로 어떤 개념이 중심인지, 어떤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지가 정리되어 있어서 한눈에 파악할 때 보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graph.json 파일은 이 모든 연결 정보가 담긴 데이터 파일인데요. 이건 우리가 직접 볼 일은 거의 없고 헤르메스가 답을 찾을 때 참고하는 실제 지도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만들어진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래프 띄워줘 라고 하면 에이전트가 아까 생성된 graph.html 파일을 열어주는데요. 여기 보이는 점 하나하나가 개념이고 선이 그 개념들 사이의 연결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연결된 중심 개념들, 이걸 갓 노드라고 하는데요. 이걸 보면 제가 모은 자료 전체가 결국 뭘 중심으로 돌고 있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개념 하나를 눌러서 소스를 보면 이 개념이 어느 기사에서 나왔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기억하실 게 그래피 파일을 사용한다는 건 이 그래프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가치는 이제 헤르메스가 이 자료 더미의 지도를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면 이 지도를 따라가며 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그래프를 제 위키 안으로 가져올 차례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기존 위키에 섞지 않고 별도 폴더에 따로 쌓는다는 겁니다.
헤르메스에게 이렇게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사 20개에서 뽑은 개념들이 각각 하나의 노트가 되어 그래프 임포트 폴더에 쌓이는데요. 노트 하나를 열어보면 이 개념이 어떤 개념들과 이어지는지, 그리고 어느 기사에서 나왔는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둘 게 있는데요. 이렇게 그래프 임포트에 쌓인 건 단순한 기사 모음이 아니라 기사 20개에서 뽑아낸 개념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정리된 자료입니다. 사실 이건 에이전트한테 기사들 좀 정리해줘 라고 시켜선 한 번에 안 나오는 결과물인데요. 자료 전체의 구조를 통째로 지도화하는 건 그래피파이가 가장 잘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에 그래피파이를 쓰는 거고요. 그리고 왜 굳이 별도 폴더에 쌌냐면 제가 그동안 직접 관점을 담아 정리한 위키노트는 그대로 지키면서 그래피파이로 빠르게 뽑은 자료는 그 옆에 참고자료 층으로 따로 두는 거예요. 제 손길이 담긴 핵심 노트와 빠르게 쌓은 참고자료가 섞이지 않게요. 나중에 이 참고층이 마음에 안 들면 폴더째 지우면 되고요. 다음으로 나중에 질문할 때 에이전트가 이 자료들까지 포함해서 답하도록 이 폴더도 검색 대상이라는 걸 에이전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위키 운영 규칙을 적어두는 agent.md에 이 내용을 추가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agent.md 파일에 규칙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한번 물어볼게요. 위키 자료들이랑 내가 적어둔 생각을 모아서 영상 소재 3개만 뽑아줘. 그러면 이렇게 그래피 파일로 추가한 기사들에 지난번에 저장해둔 제 관점까지 더해서 답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옵시디언에서 확인해보면 방금 받은 이 답도 위키의 새 노트로 쌓여 있는데요. 오늘 받은 답이 내일은 또 하나의 재료가 되는 거죠. 이렇게 깊이 있게 정리하고 제 관점까지 담아야 하는 핵심 자료는 위키로, 빠르게 폭을 넓혀줄 대량 자료는 그래피 파일로 담는 거죠. 두 도구를 이렇게 나눠 쓰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똑똑해지는 두 번째 뇌를 훨씬 효율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만든 LLM 위키에 그래피파이라는 도구를 더해봤는데요. 대량의 자료를 에이전트로 하나하나 정리시키지 않고도 그래피파이로 빠르게 구조화해서 기존 위키 옆에 별도 참고층으로 쌓는 것까지 함께 진행해봤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건 AI 코딩 도구에 관련된 기사들이었지만 이 방식은 주제를 가리지 않습니다. 방대한 회사 내부 문서나 매뉴얼, 관심 분야의 논문, 아니면 콘텐츠 소재로 모아둔 자료들까지 어떤 자료든 위키에 빠르게 쌓아두면 그만큼 더 넓고 촘촘하게 답해주는 나만의 두 번째 뇌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헤르메스 에이전트로 진행해봤지만 그래피파이는 특정 도구에만 묶여있지 않습니다. 클로드 코드든 다른 에이전트든 본인이 가장 손에 익은 도구로 똑같이 활용할 수 있어요. 또 오늘은 문서 자료로 다뤄봤지만 그래피파이는 원래 코드 베이스에서 더 강력한 도구라 직접 코드에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